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시간을 이기자, 시간을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매 증시 토크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드려드리긴 했는데요. 약간 뜬구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조금 더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인플레이션발 증시 약세, 이것을 이겨냈을 때 생각보다 큰 게 뒤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지난 9월 말에 정기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오늘 증시 토크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상황 보면 그야말로 지금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문구처럼 help me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그야말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오림무중 상황, 그리고 하루하루 주식시장이 사면초가 주변이 다 불리한 그러한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러한 원인들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긴축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 침체가 지속이 되고, 이 와중에 올해 연초에 러시아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풀리지 않는 완전히 꼬여있는 실타래처럼 되고 말았죠. 이러다 보니 파월 의장이 1970, 80년대 볼커 의장보다도 더 강경하게 금리를 계속 폭등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요, 금리 상승 속에, 기준금리 상승 속에 증시 부담보다도 어떤 취약한 고리가 깨져서 어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극단적인 비관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국발 위기 가능성, 그리고 지난 연휴 사이에는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가 그 어떤 제2의 리먼 사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도 뭔가 짱돌 매물을 맞는 듯한 그러한 좀 어려운 흐름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도 좀 반등하려 하면 뭔가 좀 아닌가 이런 식의 분위기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주식시장 희망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시간 텀을 조금 길게 두고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희망 섞인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요,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하회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사마님께서 열심히 매도하셨다는 의미죠.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자가 열심히 사다 보니 외국인은 매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역설적으로 만들어졌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걸어놨는데 코리안들이 사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은 도망가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매도세가 등장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글로벌 시스템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 매도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한편에서는 외국인의 셀코리아다. 이거 이제 시총 비중 30% 하회했기 때문에, 코스피 시총 비중은 아직 30% 경계에 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합산으로는 이미 30% 언더로 내려왔어요. 이거 셀코리아다. 이제 한국은 제2의 IMF 사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왜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 이하로 내려간 이후에는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상에 빨간색 선은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
예, 요게 이제 외국인의 시총 비중입니다. 외국인의 시총 비중. 코스피, 코스닥 합산이에요. 요거 이제 통계 지표를요,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해서 이 나라 지표, 이거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입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짠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코스피 코스닥 합산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이 30% 언더로 내려왔을 때, 예, 이렇게 콩콩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죠. 이 영역에 들어온 뒤에는 마치 임계치까지 눌린 스프링 마냥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혹은 어떤 불확실한 부분이 해소된 후에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초강력하게, 매우 강력하게 유입이 됩니다. 2000년 초반 IT 버블 깨지고 30% 언더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 외국인 투자자께서 열심히 매수하셨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보내고 이제 이때는 거의 도망가듯이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외국인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강세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후반부 그리고 2016년 연초에 30% 언더로 내려왔었어요. 이렇게 팔면서. 그리고 그 후에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로 들어오자 시장은 2017년 강세장이 펼쳐집니다. 예, 이러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은 30%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외국인의 시총 비중은 오히려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면 오히려 이제는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시장이 많이 하락한 후에, 예, 외국인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되사들여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선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은 27.2%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떤 흐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긴축에 따른 공포감,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난 다음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고 혹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조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예, 게임 주도권이 바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0년, 21년에는 개인이 주도했다면 2022년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늦어져서 내후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쯤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오히려 임계치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긴축이라는 부담, 요게 빨리 해소된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희망, 예, 요거는 역설적으로, 요것도 또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공포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은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요, 명목상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요, 자산 가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네, 그러면서 이익률이 낮아졌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소비가 감소했네 등등 이런 현상. 그리고 뭐 일반적인 국가들,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국가들,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고 서유럽, 우리나라 등등 긴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 명목상 인플레이션 효과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도 주가에는 부담 요인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 대표적으로 터키, 여기 뭐 대책 없죠. 그리고 뭐 유명한 베네수엘라, 예, 이런 데 보면요, 이거 뭐
나라 이름만 봐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가 지수가 이렇습니다. 예. 아니 인플레이션이면 이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원체 높을 경우에는 주식시장도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외생 변수들 다 묵살하고 명목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방 선진국 인플레이션이 뭐 10% 나오는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얘네들에 비해서는 귀염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부가적인 이유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적인 효과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이러한 그 상황이 나타났던 케이스가 20세기 때 세 가지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1차 세계대전, 월드워 1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월드워 2,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가파동이 있습니다. 원유파동, 유가파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은 비슷해요. 왜? 전쟁 전후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후에 인플레이션을 살짝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금융정책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일정 기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큰 장이 찾아왔습니다. 큰 장. 1차 세계대전 후에는 무엇이 찾아왔느냐? 1차 세계대전 후에는 1920년대 초호황장이 찾아왔죠. 요거는 1929년에 빵야하고 대공황으로 끝났지만 1920년대는 아름다운 그때 당시 미국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정말 모든 게 활락이잖아요. 풍요에 넘치고 그런 분위기. 1920년대 시장이었고,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직후 전후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다 보니 시장이 조금 지지하지만 그 후에는 1950년에서 60년대까지 초장기 강세장이 스트레이트로 전개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차트가 보이죠? 45년부터 해서 한 몇 년 동안 조금 지지했다가 50년대 들어서 60년대까지 화려한 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가파동 왔잖아요. 70년대 유가파동 때 이거 잡는다고 조금 지지한 주식시장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요 고비를 보낸 이후 1980년부터 해서 90년대까지 이것 또한 20년간에 걸친 초장기 호황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시장이 안 좋은 이야기들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 고비가 수개월 또는 수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비를 보내고 나면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 선례처럼 긴 상승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외국인의 시총 비중, 이것도 임계치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것을 지금 현재는 긴축이 잡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조금씩 어느 순간 풀리게 되면 명목상 커진 기업 매출, 명목상 커진 자산 가치, 요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만 해요. 그 기간이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 여러분들 생존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일단 팔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대부분은 팔고 떠나시면은 완전히 잊고 망각에 빠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을 다 잊고 그러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천정부지로 오른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야 기회인가 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뒤늦게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이기고 생존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비관론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비관론이요. 참 신기한 게 그냥 처음에 접할 때는 뭐 그러려니 한데 이게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나쁜 이야기만 계속 보게 됩니다.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게 회사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또는 뭐 군대 뭐 친척들 간의 관계 등등 사람 관계 등등 여러 가지 경험을 보시면은 미운 털 박힌 사람은 계속 안 좋은 것만 계속 그 사람한테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이든 어떤 투자의 대상이든 비관론을 보게 되면 계속 나쁜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증시 어렵습니다만 반드시 생존하시면서 강한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거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수개월에서 1, 2년 사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시장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